네, 어제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든든한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할 거고요.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수관 부장님, 길건우 연구원,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강원노입니다. 엄수정 PB와 또 이런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강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요즘 시장. 그럼 오늘 네 분과 나눌 또 시장의 얘기는 어떤 얘기일지 이슈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슈입니다. 빨리 타, 어서 타. 이번엔 자동차주가 간다입니다. 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급등은 그렇다 치고 현대위아까지 상한가를 갔으니 시장에서 말을 다 했습니다. 어느 분이 골라준 이슈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는 엄수정 PB가 픽을 해주셨습니다. 네, 엄수정 PB, 테슬라의 현대차 그룹까지 이쪽 섹터 지금 모멘텀이 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및 2차 전지 종목들의 새해 첫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요. 저희는 4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두 달 일은 다음 달이면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전망이 있을 예정으로 일제히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 보이는데요. 신차가 두 달 정도 빨리 나오는 게 그렇게 대수인가 싶을 수는 있겠는데, 현대차의 주가가 직전 3달 동안 횡보를 거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나가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리콜을 했단 말이죠. 근데 현대차의 전기차 품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시장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오닉의 조기 출시가 예상되면서 전기차의 신차 완성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eGMP 기반 첫 신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11월엔 전 세계 기준 IOI 기준 60%가량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인데, 판매량이 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얼마 전 애플도 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참여자가 많아져서 2차 전지나 부품 업종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대차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아이오닉에 대한 성과나 판매량, MS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는 종목을 언급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차화 전에 저는 여기에 또 제약 바이오주까지 놓고 싶기는 한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네 분께서는 이 자동차 업종과 섹터 묻고 따지지 말고 봐야 한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을 먼저 손부터 네, 김민수 대표님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긴 한데 이따가 현대차 얘기는 또 김민수 대표한테 차근차근 잘 들어보도록 하겠고, 염승환 차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손을 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수정 PB 외에 다른 세 분께서는 또 어떤 의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빨리 타, 어서 타. 오늘은 자동차주 얘기입니다. 한 분 한 분 의견을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염승환 부장님, 2021년은 부품주로 바톤 터치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다음은 김민수 대표 의견입니다. 친환경차 기대감을 반영하라입니다. 그리고 길건우 연구원은 전기차 판매량 날개를 달다입니다. 의견 확인해봤으니까 저는 김민수 대표님 얘기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20만 원 목표 주가를 얘기한 거 저도 알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가격이 오더라고요, 어제 대표님. 네, 정확하긴 22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로 계좌의 현대차가 100%대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만도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현대차 이번에 아이오닉 5 나오면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현대차한테 네. 감사드리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명쾌하게 보면은 일단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 자체는 현대 기아차 그렇게 크게 두각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10월 달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회복은 일단 코로나19 안정과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괜찮은데 중국 쪽이 문제입니다.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회복이 돼야 그나마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좀 더 다음 국면을 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이오닉 5가 나오고 게다가 이제 CV라고 하는 기아차 쪽에 네. 이쪽이 나오고 또 모델 하나가 더 나오는데, 제네시스 모델에 기반을 해서 나오는 CUV라고 하는 전기차가 하나 더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포인트는 연초 딱 됐는데 그동안 좀 순환매 좀 돌다가 자동차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같이 매수자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되면서 움직였다는 측면 쪽에서 무게를 삼으시되, 그래도 EGMP 기반의 차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조정시 매수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차는 22만 원대 안착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27만 원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만 원대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현대차의 추가 상승 흐름까지 전망을 해주셨고, 염승환 부장께서는 이제 부품주로 바톤 터치다라고 한 줄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자율주행이나 뭐 전장 부품 얘기할 때도 부품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작년도에 사실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모비스가 너무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뭐 수익성 문제라든가 또 정의선 회장의 또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좀 부진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올해까지 주가를 누를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작년에 못 간 만큼 올해는 좀 완성차를 좀 따라잡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부품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하면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 항상 2차 전지부터 떠오르는데, 2차 전지도 나름대로 계속 올라가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친환경차와 좀 관련된 또 다른 부품주들도 같이 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이오닉 5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좀 빨리 더 열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중국에서 지난 주말에 뭐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테슬라 모델 Y 가격을 인하했더니 네. 뭐 매장이 뭐 거의 그 사람들이 넘쳐났다면서요. 네.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일각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대차한테 좀 악재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을 낮춰버리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지금은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빨리 그 전기차를 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중화시키는 그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완성차들한테도 다 도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또 부품 회사들한테도 상당한 좀 호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 시장도 이제 당연히 커지겠죠. 이 플랫폼, 이 GMP라는 플랫폼에 다 전장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친환경과 전장 부품에 좀 관련된 좀 특화된 그 부품 회사들 좀 계속해서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가장 셌던 업종이 바로 전장 부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우리가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주도주라는 거. 네. 근데 새롭게 지금 급등하는 섹터가 바로 전장 부품 회사들입니다. 이쪽에 올 한 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 계속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자율주행 쪽 얘기를 할 때 또 현대모비스를 연 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가 잘 팔린다고 해서 다른 업체들이 죽는 게 아니라, 뭐 연 부장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다 같이 함께 가는 구조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길건우 연구원은 또 어떤 부분을 의미 있게 보고 계신가요? 뭐 결론은 이제 많이 네. 팔려야 된다라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제 20년을 이제 유럽이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21년은 뭐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아마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21년에는 올해는 미국이 아마 가세하면서 성장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차 비중을 보면 유럽이 한 15.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8%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어제 뭐 이제 수치를 보면 4분기 분기 판매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8만 대 기록하면서 연간 50만 대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꾸역꾸역 달성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한 100만 대 정도는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생산 능력도 보니까 뭐 상해 공장이랑 베를린 공장 감안하면 연간 한 120만 대 이상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여서 100만 대는 곧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뒤에서 또 정책도 밀어주고 있어서 뭐 한국의 뭐 그린 뉴딜이나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21년에 정책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터리 수출량을 한번 보니까 급증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미국향 수출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앞에서 이제 완성차도 얘기하고 부품주도 많이 얘기했는데 전기차도 한번 그 배터리 관련 주들도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떤 분 종목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손 들어주시죠. 네, 김민수 대표 웃지 말고. 손 드셨습니다. 네, 엄수정 PB인가요? 네, 엄수정 PB가 먼저 손 들었대요. 네,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거예요, PB님?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일단 이 GMP로 나오는 아이오닉 5가 아이오닉 특성상 뭐 전기차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어제 8%가량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측면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배터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용 절감 측면이 예상이 되는데 현대차의 GMP 같은 경우에는 100% 외부 조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목표한 10%대 MS를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비스인데요. 모비스는 아이오닉 5 출시 이후에 뭐 모터나 뭐 배터리 모듈 같은 뭐 전장 쪽으로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성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고 일단 이번 해에는 전장 뭐 염통화 부장님의 말씀대로 전장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모비스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출자나 현대 오트론의 뭐 사업 부분 양수 등으로 인해서 뭐 그룹 내에서 전장 부분으로는 모비스에 집중되는 축이 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위주로 엄수정 PB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차례대로 좀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네, 앞서 PB님께서 현대 모비스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연 부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부품주를 찾는 게 맞을 거고 네.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와 관련된 모멘텀들 여기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 모비스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현대 오트론이죠. 이쪽에 대해서 인수를 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는 부분들 자율주행 만도만큼이나 어떤 강점이 있다는 쪽 그리고 게다가 또 로봇 관련된 쪽도 정의선 회장만큼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모비스가 가장 지금은 적합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종목을 찾다 보니까 요즘 자동차 부품주 공부 열심히 합니다만. 네, 아니 뭐 지난번에도 한국단자랑 S&T 모티브 얘기해주고 가셨어요. 네, 자율주행 쪽 얘기하면서. S&T 네. 모티브는 약간 EGMP 쪽으로 납품하는 게 좀 탈락되다 보니까 네. 모멘텀은 떨어졌는데 아마 변화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부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현금이 한 3천억 정도 있다 보니까 양호한 모습인데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게다가 현대차의 수소 관련된 공급 쪽의 모멘텀도 계속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반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디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실으면 좋을까요? 모비스죠. 모비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연 부장님. 네. 네, 저는 모비스인데 저도 사실은 두 분이 하셔서 네. 오늘은 좀 삭제하고 예, 오늘은 저는 이제 한국단자 코리아 FT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국단자는 뭐 전장 부품이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넥터라고 이 부품들을 연결하는 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근데 주로 이제 한국단자는 현대차, 뭐 GM 이런데 이제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전장 부품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자산 가치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72,000원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코리아 FT는 이제 캐니스터라고 이 자동차가 이제 그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그 증발 가스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유해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흡착을 해가지고
대기 중에 좀 방출을 억제해주는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업체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 그 자동차 쪽에서 좀 쓰일 수 있는 뭐 딥러닝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또 최근에 개발을 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내년도에는 뭐 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에 한번 코리아 FT도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유튜브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부품주에게 많은 이 공감을 표시해주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길건우 연구원의 종목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가 소외되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전기차를 고를 때 뭐 이렇게 완성차 업체를 고르기도 하지만 고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느냐입니다. 충전 한 번 해서 몇 킬로를 가느냐인데 이때 나오는 게 에너지 밀도가 나오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니켈 NCA 양극재가 적용된 건 이제 에너지 밀도 자체가 20%가 늘어났다는 거는 주행거리가 20%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도 영업이익을 예상치를 보니까 3,300억이 넘더라고요. YOY 기준으로 하면 1,500%가 넘는 수치여서 21년에는 뭐 EV 시장 자체 배터리가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제 미국향으로 보니까 ESS 부분 자체가 북미 전력용 중심으로 공급이 굉장히 확대될 예정이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밀도 양극재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뒷받침되는 이제 에코 프로 BM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에너지 밀도 향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니켈 양극재인데 당연히 뭐 양재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두 가지 종목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 섹터에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네 분의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